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는 촘촘한 선두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경기를 덜 치른 맨시티가 다음 경기에 승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맨시티는 승점 43점으로 리버풀과 승점 2점 차로 줄어듭니다. 리버풀은 로버트슨의 어깨 부상, 그리고 살라, 엔도의 국대 차출로 스쿼드 파워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프리미어리그의 최상위 포식자이자 끝판왕 케빈 더브라이너가 복귀했습니다. 복귀 시 폼은 어땠는지, 그리고 맨시티 축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톤스가 살아있던 작년 맨시티는 인버티드 센터백을 통해서 3-2-4-1 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여기서 더브라이너는 홀란드가 수비수들을 끌어줄 때 발생한 공간을 이용해서 하프 스페이스에 들어가서 직접 마무리를 하기도 하고 좋은 찬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혹은 베르나르도 실바나 마레즈가 측면에서 공을 잡아주면 등 뒤로 크게 돌아주면서 직접 크로스를 올리기도 하고 자신을 이용해 윙어가 드리블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전방 압박할 땐 홀란드와 같은 라인을 구성하면서 4-4-2 형태로 압박도 자주 했습니다. 패스마스터 이미지가 있어서 축구 도사처럼 허허 이러면서 전방 압박이 게으를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전방 압박도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수행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홀란드 바로 반칸 정도 뒤에서 좌우, 중간 모두 가릴 것 없이 프리롤로 뛰어다니면서 파괴적인 패스를 뿌려댄다는 건데 이게 상대 입장에선 공포입니다. 홀란드를 막자니 덕배가 비고 덕배를 막자니 폼 좋은 긴도안이 박스 타격합니다. 게다가 그릴리시하고 베실바는 공지킥이 달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경기 장면에선 덕배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보시죠. 홀란드가 홀딩이랑 싸워주면서 센터백을 앞으로 끌어당기고 뒤쪽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여기서 홀란드가 공을 지켜주고 돌아설 수만 있다면 맨시티에게 좋은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때를 이용해 덕배가 그 비어있는 공간 쪽으로 돌면서 뛰어줍니다. 홀딩을 이겨낸 홀란드는 뛰어들어가는 덕배에게 공을 내줍니다. 덕배는 속도를 살려서 치고 들어갑니다. 마갈량이스가 홀딩에 비어있던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신의 공간을 포기하고 덕배 앞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여기서 덕배는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마갈량이스가 놓고 온 공간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앞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앞으로 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낮은 가마차기를 시도하는 케빈 더브라이너입니다. 코스가 기가 막히게 램즈데일의 왼쪽을 찌르며 들어갑니다. 덕배의 이런 정교한 슈팅을 보면 슈팅은 마지막 패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아스날과의 우승 경쟁에서 상당히 중요한 경기 중 하나였는데 큰 경기에서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더브라이너입니다. 덕배가 돌아온다고 가정했을 때 진짜 맨시티가 무서워지는 이유는 혼란까지 동반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덕배와 혼란 두 명으로도 충분히 파괴적인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죠. 역습 상황에서 공을 잡았고 덕배와 혼란을 둘러싸고 있는 선수는 5명입니다. 그때 홀란드가 라인 사이로 뛰기 시작합니다. 마갈량이스는 덕배의 전진을 원치 않기 때문에 미리 끊으려고 튀어나가고 그 뒷공간을 노려 덕배가 발끝으로 툭 패스를 내줍니다. 홀란드는 2명 사이에서 이 큰 덩치로 팬텀 드리블로 왼발 슈팅각을 만들어냅니다. 슈팅이 세게 맞지 않아서 램즈데일이 막아냈지만 혼란과 덕배 2명이서 계속 다수의 아스날 수비를 흔들고 있습니다. 덕배가 아까 이 선에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는데 베르나르도 실바로부터 만들어진 공간도 잘 사용하는 덕배입니다. 패스가 베실바 쪽으로 향하니까 카마빈가와 토니 크로스가 딸려 나오고 이때 덕배가 그 빈 공간을 노리며 뛰어들어갑니다. 베실바는 적당한 강도로 방향만 돌려주는 패스를 합니다. 이 공을 슈팅하는데 쿠르투아가 각을 잘 좁혀 세이브합니다. 물론 골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남에게 공간 패스라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가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는 능력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당연한 말이지만 본업도 충분히 잘합니다. 덕배가 공을 잡는 위치에서 모드리치가 끌려나가면서 수비 밸런스가 살짝 깨지고 그때 사이길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 패스는 챔스 결승으로 가는 첫 골의 결정적인 어시스트가 됩니다. 이제 덕배가 돌아온 맨시티는 조금 더 다양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홀란드가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알바레즈가 그 자리를 대신할 때 포든과 짝을 이루어 덕배가 중앙 미드필더에 출전할 수도 있고 혼란 복귀 시 알바레즈와 포든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브라이너의 복귀는 맨시티 미드필더 조합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맨시티는 수비 상황에서 역습으로 전환할 때 도쿠의 아이솔레이션을 노렸던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혼란보다도 높은 위치에 배치해 놓았죠. 하지만 역습 시에 도쿠 쪽으로 빠른 패스를 넣어줄 볼줄기를 로드리가 혼자서 담당했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젠 덕배까지 패스를 뿌려줄 수 있으므로 역습 상황에서 도쿠의 아이솔레이션 상황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 이후에 폼 저하가 찾아오는 선수
선수들이 있어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덕배의 폼이 궁금했는데 잠시나마 확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펼쳐진 FA컵 64강 허더스필드와의 경기였는데요. 추가 시간 포함해서 40분 정도 경기를 뛰었는데 많지 않은 시간임에도 터치 하나하나가 묵직했습니다. 포든이 가운데 쪽에서 공을 받았을 때 수비 사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난 시즌 좋을 때처럼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죠. 물론 수비가 잘 커버하긴 했지만 뛰어들어가는 덕배의 스피드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도 가운데 누네즈가 있는 걸 보고 덕배는 직선으로 뛰는 게 아니라 계속 방향을 틀면서 상대 수비에게 언제든지 패스 나갈 수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래서 수비들은 쉽사리 덕배에게 접근하지 못했고 덕배는 안전하게 볼운반을 합니다. 이때 오스카밥에게 공을 내줍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잘했던 등 뒤로 돌아주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의 웹마킹에 혼란을 가지고 옵니다. 오스카밥의 패스를 받은 덕배는 여기서 또 기가 막힌 게 안쪽으로 바로 땅볼 패스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반대쪽 프리한 도쿠를 보고 공을 툭 찍어서 줍니다. 도쿠는 덕배의 환상적인 패스 덕분에 프리한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장면은 덕배의 시야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것처럼 더브라이너는 복귀에서도 좋은 움직임과 여전한 패스를 보여주며 프리미어리그 끝판왕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덕배는 맨시티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란드까지 가세한다면 맨시티의 공격력은 파괴력이 배가 되겠죠. 상대 스쿼드에 박혀있는 케빈 더브라이너라는 글자만으로도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과연 맨시티는 더브라이너의 복귀에 힘입어서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